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학부 졸업 이후에 카이스트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학위 취득 이후에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경영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리고 국립공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 및 부교수를 역임을 했고요. 2024년 2학기에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부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인공지능의 태동과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각 세부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시장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리뷰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배우는 능력,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런 생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능이라는 개념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컴퓨터가 학습하고 생각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먼저 사전적 개념에서의 인공지능은 철학적인 개념으로 지성을 갖춘 존재 또는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지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전통적 개념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구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개념에서 보자면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기술의 한 분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공지능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좀 다시 정리해 보면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지적 활동, 이 지적 활동에는 인식, 이해, 학습, 추론, 예측, 문제풀기, 창작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적 활동을 컴퓨터가 하도록, 컴퓨터가 모방하도록 하는 모든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 인공지능의 개념은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인데요. 아래 텍스트를 보시면 보기, 듣기, 말하기, 읽고 이해하기, 걷기, 물건 들기, 길 찾기, 예측, 판단, 정보 찾기, 요약하기, 번역하기, 대화하기, 퀴즈 풀기, 게임하기 등과 같이 지적 활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걷기라든지 물건 듣기와 같은 신체적 활동을 포함하는 형태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활동 플러스 신체적 활동을 포함하는 형태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호주의 방법론, 규칙 기반이라든지 지식 기반에서 데이터 중심의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도 하죠.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등의 방법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인공신경망, 딥러닝이라는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인공지능이 사실상 가장 넓은 개념이고요. 인공지능의 중요한 구현 방법 중 하나가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것은 머신러닝 중 하나의 방법론이고요. 또한 머신러닝의 하나의 방법론이기 이전에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는 것의 하나의 개선된, 하나의 발전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개념의 포함 관계를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인공지능이 사실상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를 하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 그리고 그 안에 인공신경망, 그리고 그 안에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비교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칙 기반 방법론과 기계학습 방법론입니다. 규칙 기반 방법론은 사람이 사용하는 규칙을 수집하여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필기 숫자 인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필기 숫자는 인쇄 숫자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가 사람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숫자 3은 왼쪽에서 보면 위와 아래에 터진 골이 있고, 오른쪽에서 보면 둥근 원호가 중간에서 만나고 점점점과 같은 규칙을 수립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3을 실제 인쇄와 같이 정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해당되는 규칙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 의해서 이 필기 숫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몇 가지의 샘플에 불과한데요. 이런 몇 가지의 샘플도 위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규칙에 의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른쪽에서 보면 둥근 원호가 중간에서 만나고 라고 규칙을 수립을 했지만, 이와 같은 형태는 사실 둥근 원호 자체도 없고 둥근 원호가 중간에서 만나는 형태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23, 23, 23, 23을 모두 3이라고 잘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 기반 방법론은 실제적으로 필기 숫자를 인식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학습 방법론입니다. 인공지능 초반에는 사실 이 규칙 기반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1999년부터 기계학습으로 이제 주도권이 이미 이동을 했고요. 이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주도 패러다임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음 장에서 기계학습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규칙 기반 방법론과 기계학습 방법론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과 기계학습이 어떤 개념적 차이를 보이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프로그래밍, 트래디셔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주면 이것을 컴퓨터가 처리를 해서 아웃풋을 도출하는 모델입니다. 앞에 필기 숫자를 예로 들면 1, 2, 3, 4 이런 필기 숫자들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룰은 뭐였죠? 왼쪽에서 보면 위와 아래에 터진 골이 있고, 오른쪽에서 보면 둥근 원호가 중간에서 만난다. 이게 룰이죠. 이것을 실제 프로그래밍으로 해서 인풋으로 주는 형태죠. 그러면 이 룰에 기반해서 이 해당 숫자가 1인지 2인지 3인지 9인지를 판별을 하고, 다음 숫자도 판별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컴퓨터가 처리를 해서 아웃풋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1은 1이다, 2는 2다, 3은 3이다.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해주는 형태가 일반적인 트래디셔널한 프로그래밍의 형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머신러닝은 개념이나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룰이라고 불렀던 것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웃풋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웃풋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가 실제로 1인지 어떤 숫자가 실제로 2인지에 대한 사실상 정답 데이터죠. 그래서 데이터와 아웃풋,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웃풋을 주고, 이것을 컴퓨터가 학습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는 모델이라는 거죠. 이 모델은 사실상 우리가 트래디셔널한 프로그래밍에서 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각각의 숫자 데이터와 그 숫자가 실제로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 정답을 컴퓨터에게 던져주면 컴퓨터는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룰을 발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다른 예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에서 100가지의 데이터가 있고요. 우리는 1에서 100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숫자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래디셔널한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까요? 일단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인풋으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1, 2, 3, 4, 100까지가 될 거고요. 프로그램은 이 1부터 100까지의 수를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룰에 대한 것일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죠? 각각의 숫자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일 거고, 나머지가 0이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룰을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도 반복문을 활용을 해야 될 거고요. 반복문을 통해서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입력받아서 각각의 숫자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짜야겠죠. 결국 1부터 100까지의 데이터와 각각의 숫자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인풋으로 주면 컴퓨터는 이것을 처리하죠.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1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다. 2도 3의 배수가 아니다. 3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가 맞다. 4도 3의 배수가 아닐 거고요. 5도 3의 배수가 아닐 거고, 6은 3의 배수겠죠. 이런 식의 아웃풋이 도출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여기서 말하는 트래디셔널한 프로그래밍이고요. 그에 반해서 머신러닝은 그럼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인풋으로 데이터를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국 1, 2, 3, 4 해서 100까지를 인풋으로 줄 거고요. 프로그램, 즉 룰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주는 대신에 머신러닝은 아웃풋을 줍니다. 아웃풋은 뭐였죠? 사실 정답이었죠. 정답은 어떤 거였죠? 얘죠. 그렇죠? 얘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1에 대응하는 거는 x, 2에 대응하는 것도 x, 3에 대응하는 거는 5, 4에 대응하는 것은 x, 100도 x. 결국 데이터와 정답을 인풋으로 주면 컴퓨터는 이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어떻게 하면 3의 배수를 잘 도출할 수 있을지를 정답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 아웃풋으로는 모델,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룰은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이다 라는 룰이 나오는 거죠. 네, 지금까지 트래디셔널한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봤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어렵긴 한데요. 여기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개념적으로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특징 추출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지 아니면 모델이 자동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징 추출이라는 용어를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고요. 머신러닝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려면 사람이 인지하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야 되는데, 이때 데이터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특징 추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개 사진과 고양이 사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머신러닝 영역에서는 이 개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잘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추출을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동물들의 얼굴 생김새가 개와 고양이를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꼬리의 모양이, 또는 수염의 형태가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통해서 특징을 얼굴의 윤곽선, 꼬리의 모양, 수염의 형태로 사람이 추출을 해주는 게 머신러닝의 범위에 속하는 분석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딥러닝은 특징 추출을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특징 추출과 최종 목표인 분류, 개와 고양이 사진을 분류하는 것을 이 딥러닝 모델이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머신러닝은 사람이 특징을 정의해서 모델에 입력하는 모델이다.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소규모 데이터에도 효과적이고요. 소규모 데이터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비교적 적은 계산으로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딥러닝은 사람이 특징을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는 신경망 구조를 사용을 해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와
높은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GPU와 같은 고성능 연산 자원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머신러닝과 비교하면 비교적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딥러닝이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공부를 시키는 방법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학습은 예측이나 분류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비지도학습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공부를 시키는 방법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연관규칙과 군집화 또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지도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입니다. 세 번째, 강화학습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고요. 보상을 통해 상은 최대화하고 벌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학습 방법론입니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지도학습은 정답이 알려진 문제를 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머신러닝과 아주 유사하죠. 이 머신러닝이 사실 대표적인 지도학습 방법론 중 하나이고요. 물론 머신러닝에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지도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 개념은 사실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분류 문제를 이제 대표적인 예로 삼아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 분류 문제 앞에서 이야기한 머신러닝의 개념이 사실상 이 지도학습과 거의 매칭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을 보여주고 고양이 사진은 이게 고양이 사진이다. 개 사진은 이게 개 사진이다 라고 정답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방법이 되겠고요. 비지도학습은 정답 없이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는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히든 패턴 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는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고요. 비지도학습을 예로 들면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고양이 사진이 이게 고양이다, 개 사진이 이게 개다라고 정답을 알려주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섞어놓고 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묶어봐라 라고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린 정답을 모르지만 어떤 게 개고 어떤 게 고양이인지는 모르지만 개 사진들을 보고 유사한 애들이다 라고 개 사진들만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고양이 사진도 얘네들이 좀 다 유사하게 생겼네 라고 고양이들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형태가 비지도 학습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예는 이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의 예시입니다. 강화학습은 일단 시도를 해보게 합니다. 일단 해봐 라고 하고 결과에 따라서 칭찬이나 벌을 주면서 다시 시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게 공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간식을 안 주고 벌을 줍니다. 간식을 안 주는 것 자체가 벌이겠죠. 그리고 다시 시킵니다. 강아지에게 공을 가져오라고 시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공을 한번 가져오겠죠. 그러면 그때 칭찬을 하면서 간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걔는 배우는 거죠. 공을 가져오라고 하면 공을 가져와야겠구나. 왜? 간식을 주니까, 상을 주니까. 이런 식의 방법론이 강화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을 조금 캐주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포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다. 입력과 정답쌍을 바탕으로 모델이 패턴을 학습한다. 입력과 정답쌍을 가지고 모델이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학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비지도학습은 반대로 뭐였나요? 가장 큰 차이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히든 패턴,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비지도학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화학습은 행동에 따른 결과를 통해 학습을 하는 거고요.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에이전트가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의 방법을 탐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학습 방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